비염이 너무 심해서 코 안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잠에서 깨면은 이제 1시간 동안 못 자요. 숨을 못 쉬니까. 위염도 맨날 건강검진하면 항상 위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위험이 있으면 또 소장 세균 과증식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비염이 거의 없어졌고요. 어머머머. 잠도 진짜 잘. 근데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들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약간 그런 자율신경계 쪽에 약간 그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능의학 병원에 갔었을 때 제가 무슨 부교감 신경이 되게 과활성이 되어 있다고 했나 해서 약간 그게 안 맞다라고는 했었는데 뭐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운동으로 극복한다. 다들 이 정도의 피로는 있는데 내가 유독 되게 체력이 약한 것 같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무튼 되게 뭔가 바디 프로필 뭐 잘 찍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시켜줄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난 되게 좋은 상태겠네 했는데 하자마자 유방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바로 보이는데 안 느껴지셨어요? 할 정도로 나와서 되게 놀랬죠. 되게 놀랬고 그때부터 갑자기 아이는 어리지 뭔가 엄청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수가 많이 높지는 않았어서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와 조금 떨어진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술하러 입원을 들어갔을 때 딱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들고 갔던 게 내면 소통이었어요. 제가 원래 명상을 되게 좋아하는 데가 김주환 교수님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 교수님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 뭔가 맞아. 뭐 이원론이 아니야. 이론론이야. 그래서 막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이런 거에 너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항암하고 이제 항암을 하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의 컨디션이 100이면 한 30 정도로 떨어져요. 진짜 되게 이제 대사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때가 딱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김주환 교수님이 성모병원에서 한 워크숍을 제가 갔어요. 제가 그때 겸님이랑 에리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이렇게 막 아는 척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하면서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도 이제 그 인터뷰 영상을 본 거였거든요. 그 겸님이랑 차에서 인터뷰한 영상도 보고 해서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도 되게 이제 겸님 잘 얘기해 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먹는 것도 말씀하고 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계속 실천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잠을 간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 너무 열심히의 경도 내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넣고 한 것들이 되게 누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뭔가 일도 내려놓고 뭔가 안 하는 시기를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휴식기 물론 뭐 치료를 받았지만 휴식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쉬지 못했던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지금 쉬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제 현대인이 3분의 1이 이제 암에 걸린다던데 평생에 걸쳐서 나는 이제 지금 좀 돌아보고 잘 개선해서 이제 잘 살아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2돌 막 지났어요. 2돌 막 지나서 최근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그냥 짧게. 요즘 몸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또 뭐 요가를 할 때에는 이제 그게 그 시기마다 맞는 나에게 이제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되게 뭔가 요가가 너무 잘 맞고 뭐 지금도 너무 좋지만 뭐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좀 컨디션이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면은 팔도 어깨도 잘 못 쓰고 그래서 한 1년을 이제 못 하고 그러니까 되게 또 되게 다른 사람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가를 할 때도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요가도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되게 어떤 자세를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저도 적당히 유연한 편이어서
그래도 뭔가 예쁜 자세를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잘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욕심을 부리는데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을까?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근데 나이가 들면 지금이 내가 지금 가장 젊은 나이인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내가 점점 늙어갈 텐데 그때에도 내가 이걸로 이 몸을 내가 몸으로서만 이렇게 추구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못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꼭 뭐 너무 긍정적이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를 또 온전히 겪고 내가 그냥 못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때 수용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나 그냥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지금은 뭐 걷는 것도 겨우 걷지. 그러면은 그냥 그럼 거기에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고 내가 지금 더 심각하게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딱 그 암 판정 받았을 때도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아기를 낳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기 낳은 게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내가 되게 우선이게 되고 힘든 시기도 있고 했는데 뭔가 딱 판정을 받으니까 아 내가 진짜 아이를 낳아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아이가 되게 원동력이 되고 뭐 아이가 웃거나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아이로부터 받는 에너지도 너무 크고 나도 이제 그 아이에게 에너지를 또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잘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PT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팔굽혀펴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대서 하는 그런 정도도 돼서 조금씩 다시 그래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찌감치 힘든 시간을 겪었네요. 그래서 뭐 아팠던 것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저도 겪으면서 비슷한 또래 환우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주변에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뭐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런 사실들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십이 되는 것도 그냥 싫으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싫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다 밝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뭐 물론 뭐 제 SNS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거고 이때 좀 쉬어갈 거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많은 응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게 나를 드러내는 게 되게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약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저에게 연락을 하고 또 막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아니면 뭐 저도 사실 그런 거 진단받으러 간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이 계기를 통해서 저도 세상에 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거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한 명의 어떤 저도 암 경험자로서 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새롭게 건강한 것들을 요리해서 먹어본다든지 운동을 좀 더 저에 맞게 해나간다든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해본다든지라는 거를 더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뭔가 아직 큰 꿈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냥 주변에 평범한 누군가도 이렇게 암 경험자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씩씩하고 실행력 강하시고 멋진데요. 멋지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리고 회복을 되게 빨리 하셨네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치료가 그래도 기수가 1기였어서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래서 치료 자체가 이제 작년 9월 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꾸준히 이제 제가 제 몸에 맞게 운동을 하고 잘 자고 또 먹는 거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랬던 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근데 계속 그런 순간들이 잘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멀었던 게 요리거든요. 왜냐면 일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밀키트 먹고
그래도 나름 나는 한식 먹어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상반기에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마크로비오틱 그런 과정을 이제 들으면서 좀 배웠었어요. 그때도 제가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요리를 처음 하면 인터넷으로 봐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청한 것도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이 경험 자체가 아무튼 이렇게 요리의 설명을 듣고 내가 직접 보고 맛보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들고 또 그거를 같이 뭔가 친구들과 해먹는다든지 이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한 건 어떻게 할 만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그 배추전도 샐러드 너무 샐러드 하고 싶어요. 되죠. 배추전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작년 한 말 9월쯤에 저 애기랑 자는데 새벽 3시에 꼭 깼어요.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이 코 안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예. 코로는 절대 못 쉬어요. 그래서 사실 자면서 깨면은 이제 1시간 동안 못 자요. 숨을 못 쉬니까. 밤은 그렇고 낮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재채기로 그 겸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안다. 이제 일어났구나. 네, 왜냐면 제가 일어나면 딱 기침, 딱 재채기 애치 막 이렇게 한참 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하지.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4시에 또 회사에서 꼭 재채기를 해요. 그럼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아직 4시 아닌데? 지금 3시인데? 왜 벌써 재채기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잠을 이제 연속으로 그렇게 못 자버리니까 그냥 못 살겠더라고요. 회사 생활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정신 말짱하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해야 육아를 좀 잘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을 다 공감 엄청 하시네. 인자하고 싶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월 말에 그 오프라인 겸임 오프라인 강의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거 검사 꼭 맡아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11월에 기능학 병원에 가서 막 이거저거 막 비싼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해보고 이제 제가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부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책 부신 관련 책을 막 엄청 읽고 막 공부를 막 엄청 한 다음에 그거랑 부신이랑 무슨 시보라고 장에 곰팡이가 있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소장 세균 과생식. 네네네 그건데 그 둘을 잘 치료를 해야겠다 딱 다짐했던 찰나에 스타첼 2기가 열려가지고 그거를 참여하다 보니 24년 1월이었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신기했던 건 다른 얘기인데 생리 주기가 28일이었어요. 3개월 내내. 그 스타첼 하는 내내.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도 평균은 28일이었는데 32일, 23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28일이었던 게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달라진 게 있었어요? 스타첼 하면서? 음식을 항상 조심하고 일지를 다 쓰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먹고 내 컨디션을 좀 더 챙겨요. 이걸 먹었더니 이 컨디션이구나. 옛날에는 이게 분리됐었거든요. 나 왜 오늘 피곤하지? 내가 뭐 먹었는지랑은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먹어서 피곤한가? 그럼 다음번에 이걸 먹지 말아볼까? 아니면 나 오늘 컨디션 안 먹으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비염이 거의 없어졌고요. 재채기도 이제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건 통증은 되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건 나 왜 재채기 안 하지?를 좀 나중에 알았어요. 비염도 없어졌고 잠도 진짜 잘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한 번 깨서 이제 못 자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죠. 최고다. 그랬습니다. 최고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들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음식 종류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비염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염증 수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비염도 있고 위염도 막 맨날 그 건강검진하면 항상 위염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또 소장 세균 음. 과증식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염증 전체적인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깨끗한 식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막 설밀 날티 중에 하나만 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안 먹어가지고 어떤 게 좀 더 유효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안 먹어서. 그때 당시 도시락 싸갖고 다닌 거였구나.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음. 도시락을 싸서 이제 지금도 싸서 다니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시죠? 네,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식당이 있어서 회사 안에서 만약에 다 외식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되니까. 맞아. 이게 사회생활에 음.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 사람들은 식당에서 퍼오고 저는 제 도시락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괜찮은데.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 싸는 거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어요? 애기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애기 몇 살이죠? 애기는 세 돌이고. 세 돌. 네. 애기는 그거 관련해서는 에리님의 조언을 많이 듣곤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먹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처음에 이 겸님의 식단이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이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또 그대로 먹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뭘 잘 안 먹어요? 그냥 단 거를 많이 좋아해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근데 또 어린이집 사회생활이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따로 챙겨주기도 좀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내려놓고 있고 집에서라도 좀 깨끗하게 집밥이라도 먹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도시락은 보통 언제 싸세요? 도시락은 전날 써요? 아니면 아침에 싸요? 전날에 여유가 되면 전날에 싸고 아침에 여유가 되면 아침에 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애기한테 달려있어요. 애기가 언제 나를 찾느냐에 따라 미리 쌉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으면 이제 그 겸엑스 라이프샵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또 다른 그 비염 재채기랑 안 하는 거 말고 몸 컨디션은 어때요? 말씀하실 때 약간 공감했는데 이게 약간 저는 몰랐는데 약간 뾰족뾰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네 라는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반응을 했었구나.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단이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를 바라보는 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거나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졌죠. 또 그런 모습을 또 다시 좋아하고 네, 그런 맞아, 선순환이 있어요. 저도 조금 여기서 이게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가뿐해졌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항상 깨면 저한테 와요. 항상 먼저 저한테 와주는데 예전에는 졸리니까 막 엄마 좀 잘게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안녕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뿐함이 좀 아침에 생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생리가 끊겼다 다시 시작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알던 생리가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12살 때 초경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맨날 생리 첫날은 무조건 약 먹는 날, 진통제 먹는 날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원래 기준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원래 이렇구나. 생리하면 원래 이렇게 많이 아픈 거고 힘들구나, 불쾌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끊겼다가 이제 이런 식단들 환경을 다 바꾸고 맞이하는 생리는 정말 이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다 여기서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생리통이 없고 정말 이렇게 흘러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리통 말고는 어떤 게 다른데요? 그냥 생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이 기간이 그냥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생리통 없이. 이 배가 아랫배가 막 미칠 듯이 아프고 이런 게 전혀 없이 가는구나.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의 그 생리에 대한 게 재정립됐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많이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 이 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절해졌다. 그 안 예민함이 싸운다. 떨어졌다. 안 싸운다. 남편하고 안 싸운다. 가족들한테 잘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내가 불편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랬던 거지. 편안해지니까 네. 그렇게 예민해지 안 되는 거지 그렇거든. 일단 아이한테 친절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막 뭔가 불편함을 내비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얘가 예민해서 그래 막 약간 그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디가 불편한가? 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몸살 기운이 시작됐어요. 아마 최근에 좀 갭스 작업 마무리한다고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신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낀 바이러스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되게 신기한 거는 또 여전히 면역력은 세가지고 딱 24시간 동안 제 컨디션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엄청 쑤시고 열도 살짝 나는데 또 고열은 아니고 열이 나긴 해. 쑤셔. 어쨌든 내 몸이 아니야. 근데 그때 뭔가 딱 제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되게 불친절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냥 이제 여자친구를 배려를 더 못해주고 있는 완전 다른 사람 느낌인 거지. 지금은 미안한데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느낌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같이 해줄 것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일도 하기 싫고 하기 싫다 그냥 별 의지가 없어요. 원래는 항상 이제 뭔가 하고 아침 눈 뜨면 딱 기운 차게 일어나서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할 거 하고 운동하고 딱 기분 좋게 음식도 챙겨 먹고 하는데 딱 24시간 동안 완전 이제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딱 다시 한 번 더 오랜만에 느끼는 건 이게 뭔가 음식 때문에 뭔가 염증 많고 갇혀 있는 분들의 상황이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게 평생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쉽게 짜증나고 전화 통화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더 오래 못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전 딱 감사한 24시간이었던 게 24시간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럴 때가 있는데 24시간만 겪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이 네. 이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었던 거였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아침에 기분 좋은 것, 환실 잘 가는 것,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지 운동을 뭐 얼마를 잘했고가 중요한 게 아닌 느낌이 좀 들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딱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약한 아이, 항상 몸이 좀 이렇게 왜소하고 똘똘하게 이런 일을 하는 아이긴 했지만 몸은 약해가지고 1년에 한 6번, 8번 감기 걸리고 환절기가 오면 항상 이제 이 날씨가 되면 저는 이제 감기 걸릴 때 된 거예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버리니까 몸은 넘어가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재채기를 한 15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데워질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가 이제 약간 데워질 때까지가 맞아. 냉기 빠질 때까지. 네. 그래서 코가 따뜻해질 때 그때쯤에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코 계속 풀고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재채기 시작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콧물 나고 뭐 그렇죠. 자기 전에는 당연히 뭐 이제 코 막혀 있고 그거를 20대 중반 식단 바꾸기 전까지 계속 하다가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 스스로 믿었던 게 나는 몸이 약하다였던 거죠. 옛날에도 한의원 가면 한의원에 가자마자 그게 뭐 하시더니 조심해야 된대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 기억나. 나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그랬는데 너 같은 친구들은 술 담배를 하면 더 일찍 죽고 몸 관리 안 하면 일찍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걸 상상도 하시겠어요. 그냥 술 담배를 빨리 하면 더 일찍 죽일 수 있겠는데 8, 9년 동안 감기를 3번 이하로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중에 한 번이 첫 해에 제가 실험하느라고. 고탄 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이제 몸이 안 아프고 좋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지. 고탄수화물로 30일 동안 하루에 4,000칼로리 먹는 실험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감기 걸렸어요. 그게 제가 지난 7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린 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작년에 바프 준비할 때인가? 그때 갑자기 또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한번 걸렸는데 그때도 한 뭐 2일 만에 그냥 딱 그냥.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옛날에는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오고 고열에 시달리고 재채기 엄청 하고 기침 나오고 이렇게 그 전형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면역력 올라가니까 감기 걸려도 몸이 그냥 이렇게 이겨내는 느낌? 그러니까 엄청 아픈 증상으로 넘어가질 않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내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상태가 딱 24시간 정도에 끝나고 그 뒤로는 이제 남은 잔처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다시 회복해가는 느낌에 그러니까 감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 이번에도 약간 바이러스가 들어오긴 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아직 안 걸렸고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경비, 군대 같은 느낌인데 얘가 잘 대비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침입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작은 싸움들은 간단하게 처단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걔들을 또 크게 뭔가 망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면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비염이라는 걸 우리가 걸리면 그냥 걸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염이 있으면 병원 가서 하는 게 똑같잖아요. 저 진짜 오랫동안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비염 가면 항상 하는 게 코 청소하고 또 무슨 약 처방 한 복다리 받아와요. 한의원 가도 한약 주고 하는데 절대 안 고쳐져요. 그 약 먹을 때 잠시 뭔가 있으려고 하다가 다시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날렸던 세월들이나 돈이나 그렇게 날린 잠들, 밤들, 성장의 기회들 이런 것들은 좀 아깝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음식의 종류 바꿨을 때 결국엔 염증이라는 것들이 되게 통제 가능해지고 면역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이제 비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설미나 티 끊는 거랑 그 다음에 위랑 장 고치는 거 그래서 소화관 고쳐서 이런 게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증상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중염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비염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인 것 같아. 근데 같이 전체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지. 저도 식단을 신경 쓰면서 좀 그 기분이나 컨디션을 이제 먹는 거랑 연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짜증나 뭐 왜 짜증나지? 약간 이런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뭔가 내가 뭐 어제 원래 안 먹으려던 야식을 먹어서 좀 짜증이 나나 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0%는 몰라도 그래도 그게 이제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여행지가 너무 기름진 메뉴들이 많고 그래서 먹다가 이제 되게 뭔가 저도 막 그래 재채기도 갑자기 많이 하고 저도 약간 여기가 약하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서 그리고 속도 불편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되게 엄청 샐러드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게 이번에는 되게 뭔가 준비를 따로 대비하지 못하고 가서 그랬지만 다음에는 이제 가서 과일이나 거기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채소를 사서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내가 매일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미네랄이 여러 몸의 부속처럼 근데 어떤 미량 미네랄 하나가 부족해도 맥을 못 추고 막 그걸로 계속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음식에 어떤 거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라도 그래서 옛날에 막 골고루 먹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채를 진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쪄서 먹든 이렇게 먹든 뭐 갈아서 먹든 뭐 찜으로 먹든 어쨌든 그 필요한 양이 있어야 거기서 어떤 영양에서 어떤 게 브로콜리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비트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소홀히 하잖아? 그럼 벌써 몸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쁘게 먹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 고등어 때문에 수분 때문에 이제 당분간 고등어 뭐 참치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근데 여지껏 내가 고등어를 먹어서 내가 오메가3, 6 그 비율이 좀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검사를 해보니까 난 선천적으로 오메가3하고 6가 다 두 개 다 부족해서 참기름, 들기름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 체질이더라고 유전적으로는. 그런데 검사해본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말하자면 유전을 넘어선 거지 지금은. 어쨌든 식단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골고루 식단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가 땡겼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뭔가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였었던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뭔가 야채, 생야채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막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되게 제게 느끼고 막 맞아. 누가 막 고기 할 때는 쌈을 막 이렇게 싸놓으면 그게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 이제 그렇게 몸에서는 그 나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해야 그런 신호에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각자가 백인 백색, 만인 만색 진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참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나한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 자체 통로를 아예 막아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비교군도 없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한테 관심을 갖고 남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런 태도가 진짜 그런 성격을 바뀌어가는 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 영상에서 본 건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나 봐. 헤라클라이토스인가?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캐릭터가 페이트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결국은 운명을 만드는 거지.
캐릭터 이즈 페이트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진짜 느끼거든. 그렇죠. 근데 내 나이 때 되면 이제 제가 옛날부터 저렇게 예민하고 뭐라 하면 까탈 부리고 그러면 벌써 내 나이 정도 되면 인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이뻤던 얼굴이 아니고 막 짜증나는 얼굴이 되고 그러고 와서 모여서 뭘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진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부정적인 걸 근데 하는 일도 그렇게 풀리지. 그래서 내가 어머나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들고 젊었을 때야 그게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삶에서 뭔가 창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캐릭터가 페이트다. 저희 팀원 중에 되게 성격 둥글둥글하고 되게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딜 가나 잘 얻어먹고 어딜 가나 뭘 깎아오고 이렇게 조건을 잘 해와요. 그래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네. 그래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 보면 신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절대 그래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겨루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근데 그게 에너지라니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휘둘리려는 느낌? 그다음에 나를 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계속 그렇게 버티기지. 나는 안 휘둘리고 싶은 그런 거랑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앞에서 예민해지면 내가 뭔가를 먼저 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하나를 건드려서 뭔가 이렇게 방어 자세를 하게 했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무장 해제되는 사람 있잖아. 긴장 확 풀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딸 같은 애가 있어. 딱 그런. 그렇죠. 걔가 딱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안심되는 그런 거지. 뭐 건강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8시경에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게 없는데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은 알레르기는 좀 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정도? 그때는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가 이제 두드러기 종류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가라앉고 심하면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응급실에 갔어요. 어머. 저녁에.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그냥 벌써 25, 6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느낌상 약도 잘 통하지 않고 주소도 잘 안 맞는 느낌? 이제 두드러기는 음식이 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가 물어봐요. 뭐 먹었어요? 물어보면 저는 이제 먹은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의사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달걀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거는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의사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두드러기가 났는데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제가 입 안이랑 목이 붓고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말을 이제 응급실 그날 가서 또 주사 맞고 이제 다음날 병원 가서 또 말을 했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이제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서 병원 가서 이제 근데 정말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 한 6, 7통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검사를. 이제 그 당시 할 수 있는 알레르기 검사는 그 당시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한 20가지 정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려도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저는 우유나 달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땅콩, 호두, 명태, 많아요. 굴비, 수박, 메론 뭐 이런 거. 사실은 배추도. 배추요? 예, 근데 배추만 그렇고 나머지 다른 김치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알배추 열무랑 괜찮나요? 알배추도 마찬가지지 배추지. 예, 그래서 저거는 못 이제 드셨겠구나. 어떤 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몸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 먹어도 한두 조각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 조금 뭐랄까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음식이 이게 좀 넘어서면 몸이 안에서 좀 힘들긴 하고 뭐 졸립기도 하고 재채기 좀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이제 남들이 보기는 어쩔지 몰라.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겠네. 뭐 이 정도 뭐 병원 안 가거나 약 안 먹고 뭐 버틸 수 있는 정도.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그렇게 뭐 큰 뭐 이슈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시설도 좋고 해서 알레르기 검사 다양하게 하고 금방 또 초기 또 잡아내고 하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겸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면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안 맞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게 안 맞아요? 사실은 파이 종류는 다 안 맞아요. 파이요? 이게 무슨 빵 종류 있잖아요. 이제 빵 종류? 네, 근데 제가 이제 성분을 보니까 저는 맨 뒤에 있는 것들 한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전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래서 김치 그러면 아예 못 먹겠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김치찌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맛있죠.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 어떻게 먹어요? 근데- 배추김치찌개 우리 막 끓여놓거든요. 애들이 육식주의자여가지고 근데 돼지고기 한 근씩 들어가요. 찌개를 한 번씩 끓이면 이제 거의 뭐 고기 근데 그렇게 먹으면 이제 김치 한 조각, 한두 조각, 뭐 이렇게 고기 한두 조각 이렇게 고기는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먹어요. 근데 김치 한두 조각 정도. 근데 이렇게 못 먹는 일부러 거지. 많이 먹지는 않아요. 알러지라는 게 역치가 있으니까요. 너무 불행하다. 그치, 김치랑 배추를 못 먹는다고 하면은. 아니 그치? 근데 뭐 김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내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건 또. 행복해요. 그렇지. 와. 그러니까 좀 남들이 보기엔 조금 우스울 수도 있죠. 쟤 알레르기 있다던데 뭐라 라면 먹고 있고.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나 보다. 글루타민이나 나트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 황화수 나트륨 뭐 이런 거 포도주 보존제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산화방지제 그런 종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러지 검사라는 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긴 한데 여전히 또 많이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너무 기본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할 때 이제 응급실 매달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이고, 응급실 가서 주사 맞는다는 게 이게. 이제는 그러지 않을까? 이제는 응급실에서 이런 케이스가 오면 알러지 검사 바로 시키지 않을까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 병원에도 다 있어서. 네. 근데 지희님도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자녀분들만 고기를 좋아하세요? 고기보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폭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 같아요. 네. 고기를. 네. 그리고 야식도요. 여러분들 뭐 바프 찍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이런 거 들으면 이게 저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게 딱 있으면 바로 안녕 식단이 안녕 하고 바로 먹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단을 이렇게 그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한 달 정도 뭐 해주보세요. 뭐 100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머릿속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하면은 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갱년기 증상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몸이 굉장히 아침에 무겁고 이제 남들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땐 몸이 부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인님 케이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꽤 많아요. 의외로 꽤 많고 DM도 많이 와요. 메시지도 많이 와요. 뭐라고? 잘 보고만 있다고. 그래도 고맙나 보다. 인사는 해주고 네. 싶어. 그럼 일부러 잘 뒤에. 보고만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된다, 잘. 왜 그러더라고. 오래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삶을 하여튼 끊고 있는 느낌이 든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거기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하는데 어머 나도 설밀라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아.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 근데 뭐 항상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이제 어떤 뭐 원할 때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도 드는 생각은 자녀분이 고3이고 이제 첫째가 대학 2학년이니까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기가 오히려 뭔가 식단하기 되게 좋은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식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식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게 있을 때 식단이라는 게 힘이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동기 있겠지만 또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실 그 나이 때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이제 자식만 보아올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를 뭔가 나만 덩그러니 이제 남편과 남았는데 또는 남편도 없이 나만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실존적으로 드시는 것 같고 그때 그 시작에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음식 챙기는 게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갱년기도 그때 같이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시면서 갱년기 증상 좋아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런 그러니까 갱년기가 아닌 가임기에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갱년기신 분들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냥. 그래서 이제는 또 이것도 의심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이 원래 기본 정상인가? 어쩌면 이제 아까 생리가 쓰는 것처럼 이것도 다 원래는 꼭 그럴 필요 없는 건가? 근데 지금 우리가 노멀로 살고 있는 이 생활 습관 속에서 갱년기 증상들이 다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단을 하고 식단을 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구조인가? 어디서부터지라는 건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가다가 보면 계속 뭔가 이렇게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본으로 딱 생각을 하다가 그게 우리가 선순환으로 돌아설 길이 없었잖아. 그냥 돌아가면서 중간에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예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약을 먹고 비염 때문에 약을 먹고 뭐 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쇼크 때문에 뭐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계속 약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어디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 나중에는 이런저런 약들을 먹다가 나중에 내 나이 또래 되기 제일 심각한 게 눈이야 눈.